안녕하세요.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전이입니다. 자, 액다의 공룡 연구사 특집. 정말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고생물 연구사 특집이죠. 저번에 예고드린 대로 화석 전쟁입니다. 뼈 전쟁, 화석 전쟁, 공룡 뼈 전쟁, 공룡 화석 전쟁 이렇게 불리죠.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공룡 연구사, 공룡 화석사, 공룡 화석 연구사, 뭐 고생물학 연구사 아니면 이제 과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꽤나 큰 가십거리였습니다. 꽤나 큰 이슈였죠. 꽤나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꽤나 지저분한 이야기죠. 그 이전에 그 공룡 연구사 했을 때 뭐 리처드 오원이라던가 뭐 혐성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혐성 끝판왕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화석 전쟁인데 가봅시다. 그래서 원래 제가 계획을 했던 거는 드래곤티스 설명이었죠. 주라기 공원의 소설가였던 마이클 클레이튼이 이 화석 전쟁을 베이스로 소설을 썼단 말이죠. 그게 드래곤티스예요. 근데 그 드래곤티스라는 소설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드래곤티스 설명회는 보류입니다. 왜냐면은 소설 읽다가 내가 느낀 건데 어디까지가 진짠지 어디까지가 구란지를 모르겠어요. 소설은.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은 화석 전쟁의 그 주역이었던 코프라던가 마시가 주인공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 주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캔슬.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화석 전쟁 역사적 사실만 다룹니다. 자, 가보죠. 화석전쟁!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원래 고생물학은 독일, 프랑스, 영국 위주로 그렇게 고생물학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조지프 레이디라는 이 박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초반부에는 고생물학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기생충학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조지프 레이디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을 발견합니다. 하드로사우루스를 발견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고생물학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석전쟁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혐성인지, 그리고 고생물학의 주도권이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고, 공룡의 존재를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알려줬다면 공룡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죠. 자, 화석전쟁을 이야기할 거면 그 두 인물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오스니얼 찰스 마시 박사입니다. 예일대학교의 박사고요. 다른 한 명은 그 상대는 에드워드 트링커 코프. 그렇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얘기고요. 공룡 연구사, 화석 연구사가 굉장히 발전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좀 많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오스니얼 마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마시는 누구야? 코프보다 9살 형입니다. 왔구만 봐도 꼬장꼬장해 보인다. 내가 관상충은 아닌데. 정답.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신발가게 사장이었나? 그랬는데 뭐 별거 아니었어요. 집안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별거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마쉬가 어디 땅 같은 거 많이 매입해갖고는 농부가 된다던가 농장을 한다던가 그러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마쉬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거든요. 어디 가서 장사한다던가 그 다음에 농장하기에는 너무 청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시를 굉장히 눈여겨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삼촌이었나? 조지 피바디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만장자의 타이틀을 단 게 바로 이 조지 피바디입니다. 그 삼촌이었던 피바디가 마시를 딱 보니까 새끼! 기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뭐 너무 머리가 좋은 거야 애가. 그래서 이렇게 썩게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백만장자였던 조지 피바디가 이제 마시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마시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 얘 대학교 학비 뭐 그런 거 내가 다 해줄게. 유학도 보내고 학비도 내가 대주고 막 나 다 해줄게. 유산도 상속해줄게. 그래갖고 조지 피바디의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받고서는 마시는 이제 평범한 농부가 될 운명에서 학자의 길로 갑니다. 그래갖고 마시는 일찍이 이미 유럽에 가갖고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삼촌을 잘 만나서 삼촌이 학비를 대줬어요. 그랬는데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 인물 뭐야? 스티브 잡스예요. 좀 불우하게 자랐고 그 다음에 꼬장꼬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착취하고 성질머리 더럽고 그게 마시예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자, 그리고 마시의 상대 누구야? 마시의 상대가 바로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입니다. 마시보다 9살이 어려요. 근데 코프는 마시랑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왜? 코프네 집안은 존내 부자예요.
케이커라 그래갖고는 케이커 교도라 그래갖고 미국의 특정 그 기독교 종파가 있거든요. 케이커 교도 집안인데 부모님이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래갖고 아빠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뭐야? 맛이랑은 또 다릅니다. 왜? 맛이 이 새끼는 꼬장꼬장하게 자랐단 말이야. 꼬장꼬장하게 자랐는데 코프는 되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굉장히 성격이 좋습니다. 느긋해요. 급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케이커 교도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케이커 교도가 추구하는 게 뭐야? 비폭력이라던가 약간 하오하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재혼해갖고는 이복 형제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복 형제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 벌레 가지고 놀고 막 양서류 관찰하고 그러는 타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코프의 성격이 어떻냐면은 처음 만나면 어때? 처음 만나면 조금 괴짜같이 보여요. 약간 퍼거의 기운이 있단 말이야. 퍼거의 기운이 있어갖고 괴짜같고 코드랑 핀트가 안 맞아.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약간 괴짜같고 좀 코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선입견을 가진단 말이야. 근데 뭐야? 애는 착해. 사람이 진국이야. 그래갖고 처음에는 좀 다들 색안경 끼고 왔다가 야 코프 나 걔 이상해라고 생각했는데 애가 파면 팔수록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국이더라. 거기다가 어렸을 때 코프는 뭐야? 동물이라던가 양서류라던가 특히 파충류, 양서류, 벌레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코프가 9살 때 그린 겁니다. 9살 때 이크티오사우루스 골격을 보고서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그 골격을 그리고 직접 연구를 한 겁니다. 와 미친 새끼 가로치고 칭찬. 9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코프랑 마시랑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야? 마시는 오로지 공룡, 오로지 고생물. 마시는 그랬습니다. 마시는 현생 동물은 시시해. 고대에 살았던 포유류, 고대에 살았던 파충류, 고대에 살았던 공룡이 더 관심이 많아. 화석을 더 좋아했어요. 마시는. 코프는 공룡도 좋고 현생 동물도 좋고 하오하오 아무튼 아무거나 다 좋아. 그게 이제 코프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죠. 남북전쟁이 터져갖고 유학을 갑니다. 이게 있는 집안 자제잖아요. 그래서 코프가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거든요. 이제 집안에서 남북전쟁 터지니까 징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집안에서 코프를 유학으로 보내버립니다. 병역 비리를 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너가 관심을 가지는 비교 해부학이라던가 화석이라던가 생물학은 유럽이 훨씬 더 발전돼 있어. 그러니까 유럽 가고 공부해. 그리고 전쟁통이니까 나라가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병역 기피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코프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게 이제 본인이 회고를 하거든요. 그거 사실 나 유럽으로 유학 가게 된 거 학술적인 목적으로 간 것도 있는데 사실 병역 기피도 없지 않아 있어. 진심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난 부끄럽고 남들이 뭐라 하면은 그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을게 라고 코프가 얘기를 합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야? 이구아노돈 메갈로사우루스. 그러니까 이구아노돈 아시는구나. 메갈로사우루스 아시는구나. 모사사우루스 아시는구나. 우선 영어는 영어로 알아보는 뭐 딱 관상은 과학이죠. 딱 봐도 공룡 좋아할 것 같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고생물 아세요? 알죠. 하드로사우루스도 좋아해요. 그래갖고 둘이 이제 존나 친해집니다. 둘이 되게 호영호재하게 됩니다. 야 보니까 자네 내 동생해도 되겠네. 몇 살이야? 형 제가 어려요. 제가 한 9살 어려요. 우리가 비록 9살 차이 나지만 그냥 우리 형제야. 친구야 친구. 공룡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 가로 치고 이 당시 존나 많았음. 가로 닫고. 짱용으로 둘이 호영호재하게 됩니다. 마시는 유럽에 남고 코프는 남북전쟁 끝나니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코프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코프가 9살 때부터 미친 새끼였잖아요. 코프가 9살 때부터 이런 거 그리고 다녔잖아.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코프를 봐주던 사람이 조지프 레이디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조지프 레이디로 밑으로 가갖고는 코프가 또 공룡 연구라던가 고생군 연구를 계속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조지프 레이디가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죠. 어떤 발견을 해? 하드로사우루스 발견을 하죠. 하드로사우루스 발견해갖고 야 공룡이 사실은 유럽에만 살고 있고 연길리 놈들만 연구하는 줄 알았는데 뭐야? 우리 미국에도 있다. 미국에도 있어. 그래갖고 하드로사우루스 기점으로 이제 미국의 공룡 연구사가 이제 촉진되거든요.
자, 근데 이 하드로사우루스의 분류를 에드워드 드링커코프가 합니다. 하드로사우루스가 정확하게는 어떤 근현종이 있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그거를 이게 스승님인 조지프 레이디가 발견을 했잖아요. 코프가 하드로사우루스의 분류라던가 하드로사우루스의 연구에 대해서 되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코프랑 맛이랑 사이가 존나 좋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서로 학명 붙여주기. 티라노사우루스 엑다이, 티라노사우루스 엑다엔시스. 그래갖고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학명에다가. 마시가 뭐를 발견을 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땡땡사우루스 코프쿠스. 그러고 코프가 어떤 화석을 발견하면 땡땡사우루스 마시아이.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학명도 붙여줄 정도로 존나 친하게 지냈단 말이야. 그 편지 보내면서 서로 학술적인 교류 겁나 합니다. 그때 마시는 저기에 있었다 그랬죠? 마시는 유럽에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러고 있는데 마시가 드디어 이제 복귀를 합니다. 마시가 미국으로 복귀를 하는데 마시의 삼촌이 누구라 그랬죠? 미국 최고의 부자인 조지 피바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시가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피바디 삼촌이 미국의 예일 대학교 있죠? 예일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예일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해갖고는 저기 조카 중에 그 존나 똑똑한 새끼 있어, 마시라고. 그 마시 좀 그 예일 대학교 교수로 좀 박사로 좀 받아주시게 그럽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박사 학위라던가 논문에 대한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기부 입학을 합니다. 마시가 기부 입학을 해갖고 예일 대학교의 교수로 들어가요. 근데 예일 대학교의 월급은 안 받아요. 왜? 삼촌이 조건을 걸었던 게 예일 대학교에 피바디 자연사박물관 만들어. 그래갖고는 자연사박물관 만들 수 있게 투자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마시를 교수로 만들 수 있게 기부금을 내줘요. 그래갖고 마시는 삼촌한테 월급을 받습니다. 삼촌이 그 유산을 조금씩 남겨주거든요. 삼촌한테 월급을 받고 예일대학교의 직원이긴 한데 예일대학교에서 저기 월급은 안 받아요. 그래서 언터처블이 됩니다. 분명히 직원이거든? 근데 이상한 낙하산인 거야. 나한테 월급도 안 주면서 왜 일해라 절해라 하는 거야. 마시가 그러면은 예일대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거기다가 예일대학교의 그 박물관 있죠? 그것도 삼촌이 지어줬어. 그러니까 언터처블인 거야. 그래갖고 마시는 본격적으로 자기 밑에 노예 있죠? 대학원생 노예들, 그래갖고 예일대학교의 여러 인맥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인맥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코프는 뭐하고 있었어? 코프는 아마추어 학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시랑 코프랑 갈리는데, 코프는 논문을 존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룡도 발견을 하고 생물도 발견을 하고 논문도 많이 쓴단 말이야. 또 코프가 썼던 논문이 거의 한 1000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프는 어디에 소속돼 있지는 않았어요. 어디 대학교의 교수도 아니었고 박물관 소속도 아니었어요. 어디 뭐 펜실베니아 생물협회 회원이긴 했는데 그냥 협회 소속인 거지, 어디 대학교라던가 그 연구소의 그 정식 연구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코프는 집안이 존나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박사였던 거야. 마시인의 삼촌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마시가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자, 대학교에서 이제 공룡 연구할 거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시는 예일대학교라던가 국가에서 예산을 타다가 써. 예산을 타다가 그걸로 연구를 해. 그리고 뭘로 먹고 살아? 삼촌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 그래서 마시는 괜찮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연구를 하고 살아가고요. 코프는 뭐야? 코프는 그냥 부자예요. 코프는 부자라서 그냥 부모님이 주는 돈이라던가 부모님이 남긴 그 저기 있잖아요. 부모님이 남긴 유산 있잖아요. 그걸로 공룡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야. 연구비를 거기서 충당합니다. 여기서 둘이서 클래스 차이가 거기서 조금 나오냐? 서로 편지 교환을 겁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시랑 이제 코프랑 연구를 하는데, 마시가 이제 코프한테 마시야! 나 이제 미국 왔어, 미국! 그럽니다. 그랬더니 코프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형! 나 너무 외로웠어! 공룡 연구하는데, 물론 내 위에 조지프 스승님도 계시지만 영웅 호걸과 함께 공룡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형 너무 그리웠어! 딱 그럽니다. 마시가 오니까 코프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형! 저기 예일대학교의 교수도 됐어. 그래갖고 공룡 연구하기도 한층 더 편해졌어, 친구야. 딱 그럽니다. 자, 그래갖고는 코프랑 마시랑 서로 하오하오 좋게 지냈으면 좋았는데, 자, 이제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마시가 코프한테 문자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야, 그 하드로사우루스 있지? 너 스승님이었던
조지프 레이디가 발견했던 하드로사우루스 있지. 그거 너가 그 논문도 기가 막히게 썼더라? 마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한 거냐? 그 코프가 기분이 좋았죠. 왜? 친한 형이 왔으니까. 그래갖고 코프가 이것저것 다 정보를 교류를 해줍니다. 근데 마시가 코프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 화석 어디서 나왔어? 나 그거 구경시켜주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럴 동안 코프가 기분이 좋았죠. 형이 왔는데 내가 그것도 구경 안 시켜주겠어? 내가 풀코스로 내가 그거 구경시켜줄게. 형 말만 해. 같이 가자. 딱 그럽니다. 그래서 마시랑 코프랑 같이 가요. 뉴저지에 그 하드로사우루스를 발굴한 데를 갑니다. 거기에 하드로사우루스 화석 말고도 다른 화석도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막 설명을 해줍니다. 형 여기서 내가 어떤 화석을 발견했고 여기는 어떤 화석도 나와. 오 그렇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코프야. 그래. 너 이거 혼자 발굴해? 아니지. 이거 내가 밑에 하청업체들도 있어. 야가다 김씨라고. 야가다 김씨랑 그 밑에 크루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랑 같이 화석을 발굴해. 오 그렇구나. 야가다 김씨. 기다려봐.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김씨. 나야 코프. 그래 내 그 아는 형이 우리 발굴 현장 구경하러 왔어. 그 김씨 잠깐 시간 내면 같이 오쇼. 그래갖고 야가다 김씨 와. 코프랑 마시랑 그 다음에 화석을 발굴한 야가다 김씨랑 같이 이제 술 한잔 합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코프가 야 동생아 고맙다. 이제 우리 미국도 유럽 놈들이 뒤지지 않게 공룡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될 것 같다. 고맙다 동생아. 뭘 형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리고 우리 연구 같이 하겠으면 같이 하자 하고서는 근데 자 이상한 일이 펼쳐지죠. 코프는 주로 화석 발굴 현장에 가기도 하는데 거리가 멀면은 이제 자기네 야가다 김씨 보내갖고는 화석 발굴 팀을 보냈단 말이야. 이 당시 공룡 연구는 뭐야? 화석 헌터가 있습니다. 화석 헌터라 그래갖고 화석 사냥꾼이라 그러죠. 현장에 가갖고 돌 캐고 화석 가져오는 야가다 김씨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뭐 인프라도 별로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인프라도 별로 없으니까 편의점이라던가 모텔도 없잖아 근처에. 그래서 주로 하청을 주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코프는 그래도 화석 발굴 현장에 자주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씩은 야가다 김씨한테 보낸단 말이야. 어느 순간부터 야가다 김씨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야.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야가다 김씨가 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올리던가 화석을 보내준다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야가다 김씨의 보고서가 줄어들고 야가다 김씨가 보내주는 화석도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상하다? 화석이 고갈이 됐나? 근데 결국에는 야가당 김씨랑도 연락이 끊긴 거야. 뭐지? 왜들 이래? 뭐야? 김씨! 어떻게 된겨? 근데 김씨가 돈도 안 받는 거야. 뭐지? 김씨 집안에 뭔 일이 일어났나? 하고 알고 보니까 뭐야? 마시가 야가다 김씨를 김바위에 갑니다. 마시가 그때 소개시켜줬던 야가다 김씨한테 야 내가 돈 더 줄게. 코프한테 화석 발굴한 거 보내지 말고 나한테 보내. 코프랑은 관계 절연하고 그 다음에 화석을 나한테 보내. 그 화석 발굴지에서 나오는 거 있지? 나한테 전부 다 보내줘. 그럽니다. 내가 돈 더 많이 줄게. 어떻게? 더블? 따따블? 그렇게 보내갖고 야가다 김씨가 마시한테 넘어가 버린 거야. 이거 대놓고 쌈박질 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데 자 마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코프는 마시가 친구라고 생각했잖아요. 마시는 한 번도 코프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 새끼 건방지게 말이야. 너 박사학위 있어? 너 교수야? 너 어디 연구소에 소속돼 있어?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오냐인 줄 아나? 이게 어디서 나랑 맞먹으려고 그래? 박사학위도 아닌 새끼가, 박사도 아닌 새끼가, 난 교수고 박사야. 아마추어 새끼가 어디서부터 그냥 언제부터 나랑 자꾸 맞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가. 마시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마시의 목적은 뭐였어? 마시는 코프가 그냥 셔틀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갖고 기분 나빴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코프가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야가다 김씨가 마시랑 일하게 된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코프는 성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좀 껄끄러워해요. 껄끄러워하고 마시한테 직접적으로 항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정기적으로 항문 교류를 또 하긴 해요. 근데 마시는 점점 이제 코프 조금 무시하기 시작하죠. 왔어?
형은 좀 바쁘다, 야. 다음에 보자. 형은 좀 바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코프는 애가 성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 성격이 좋은 거지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갖고는 아씨 형이 왜 이러지? 벅벅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코프가 새로운 화석을 발견해갖고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새로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마시가 한 400편에서 800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고 코프가 논문을 한 1000편 정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코프가 새로운 화석을 발견해갖고 그거를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만 마시한테서 편지가 온 거야. 야, 코프 동생 축하해,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그러더만 네 인상 깊게 잘 봤네. 그러니까 코프는 기분이 좋았죠. 아, 형! 내가 형을 오해했던 거였구나. 그래, 역시 형이야. 형이 오해를 했구나. 고마워, 형! 그러는데 마시가 딱 그러죠. 그거 잘 봤는데 너 씨발 왜 내 연구교역에서 화석 김바위에 가니?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에? 뭐라고, 형? 야, 좀 기분 나쁘다? 너 뭔데 내가 화석 발굴하는 데에서 화석 발굴해갖고는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하니? 딱 그럽니다. 에? 여기서 정리하고 갈 거. 마시는 뭐가 화가 났어? 마시는 개빡쳤습니다. 왜? 코프 이 건방진 새끼가 나의 화석 발굴지에서 화석을 발견해갖고 그거를 논문으로 올린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거기는 기싼마 내가 화석 발굴하던 것인데 네가 뭔데 거기서 화석 발굴하고서 네 것처럼 그러는 거야. 근데 개쓰레기 새끼죠. 왜냐면은 그 화석 발굴지 뭐야? 코프가 원래 발굴하던 데인데 지가 김바에 간 거야. 심지어 코프가 마시한테 소개를 시켜준 것이죠. 심지어 거기 있던 야가다 김씨도 지가 뺏어갔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자, 이 화석 발굴지는 제 겁니다. 그러고서는 너 뭔데 형 발굴지를 위치 이동해갖고 김바이를 하는 거니? 야, 이 새끼 이거 역시 학위 없는 교수도 아니어갖고 그런가? 갑자기 이지랄을 하는 거야. 야, 씹새끼죠. 희대의 개새끼죠. 그러니까 코프가 이때부터 싸움을 감지합니다. 아, 씨발 왜 이러지? 그래갖고 마시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먼저 입찰한 화석 상위 입찰하지 마라 씹새끼야 딱 그러거든요. 마시가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은 코프가 보낸 거 아닙니다. 코프가 보낸 게 아니라 마시가 코프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고 모멸적인 경험은 처음이다. 마시가 코프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가 화석 발굴지 김바위에 놓고 화석 발굴하는 사람들도 지가 김바위에 놓고서는 코프가 거기서 이제 발굴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멸감을 준 건 너가 처음이야 이지랄을 합니다. 코프가 어라라? 씨발. 근데 뭐야? 코프는 여기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습니다. 왜? 성격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케이커 교도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싸움질 한다던가 키보드 배틀하는 거 코프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요. 둘이 사이가 좀 어색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아니 씨발 이 형이 왜 이러지? 그래서 아니 형 그게 아니라 이 새끼가 형님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이 새끼가. 야! 내가 형이지! 내가 네 친구야? 과거에는 그냥 하오하오 우리 친구지 그랬죠?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너랑 나랑 몇 살 차이 나는 줄 알아? 9살 차이 나. 이 새끼가 지금 오냐오냐 해주니까 형이 지 친구인 줄 아나? 막 그랬단 말이야. 코프 어리둥절.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코프에게 단점이 있었는데 뭐가 단점이 있었냐면은 논문을 1000편을 썼다 그랬죠. 이 당시에 논문에 뭐 정형화된 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공장장이란 말이에요. 공장장이라서 막 미친듯이 써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야? 혼자 했어요. 코프는 조수도 거의 없이 혼자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뭐야? 논문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논문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야? 코프가 어떤 공룡을 발견하는데 공룡이 아니었죠? 엘라스모사우루스라는 해양 파충류를 발견을 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자, 엘라스모사우루스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목이 굉장히 긴 장경룡이죠? 근데 이때 코프가 너무 정신없이 논문을 쓰다 보니까 뭐야? 엘라스모사우루스 꼬리에다가 대가리를 달고 이거 꼬리, 그 대가리 쪽은 목은 꼬리로 해는 거야. 지금 이거 있죠?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지금 보건도가 뭐냐면 요 밑에 모가지가 길고 꼬리가 짧은 거야. 근데 뭐야? 코프는 꼬리에다가 모가지를 달고 모가지에다가는 꼬리라고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코프는 너무 논문을 많이 쓰고 제자도 없다 보니까 코프가 이런 식으로 엘라스모사우루스를 복원을 합니다. 그거를 이 복원도를 보고 있던 코프의 스승이었던 조지프 레이드가 코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코프야! 너 이번에 뭐 엘라스모사우루스인가 뭔가 발견했다며?
대단하다 임마. 딱 그러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래요. 근데 조지프 레이드가 딱 얘기를 하죠. 너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 네? 야 이거 꼬리랑 목이랑 바뀐 거 같지 않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딱 그럽니다. 이거 보아하니까 너 지금 꼬리에다가 대가리를 달아놓은 것 같아. 엘라스모사우루스는 모가지가 짧고 꼬리가 긴 그 해양 파충류가 아니라 모가지가 길고 꼬리가 짧은 해양 파충류인 것 같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랬더만 이제 조지 프레이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코프가 아차차 싶습니다. 스승님이 얘기해갖고는 자세히 보니까 맞는 거야. 스승님이 얘기한 게 맞는 거야. 어라라? 내가 꼬리랑 대가리를 거꾸로 달아버렸네? 아씨! 어쩌지? 벅벅 그래갖고 어떡해? 이 논문을 이제 발행을 했었거든요? 논문을 발행을 했는데 코프가 쪽팔린 거야.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갖고 다시 그 논문을 다시 되사드려요. 논문을 되사드리고서는 여러분! 제가 이거 살짝 실수를 했네요. 그거 화석을 덜 발견해갖고 대가리랑 꼬리랑 위치가 발견했습니다. 화석 덜 발견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화석을 덜 발견한 게 아니라 코프가 그냥 너무 바빠갖고는 그냥 대충대충 했었던 거예요. 대충대충 했어갖고 그 위치를 발견을 못했던 거였어. 근데 변명을 하는 게 내가 못 발견했던 화석이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하고서는 엘라스모사우루스는 사실 모가지가 긴 해양 파충류였습니다 하고서는 기존에 모가지가 짧았다고 했던 이 논문이 있죠. 요거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어이 김박사 그 논문 잘못됐네. 미안한데 그 내가 다시 살게. 그 요거로 바꿔줘. 해갖고 논문을 다시 사들였단 말이야. 왜냐면은 쪽팔려갖고는 기록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주변의 학자들한테도 연락을 해갖고는 그 논문을 다시 사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는 코프가 마시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형 그거 잘못 인쇄된 거야. 그 다시 내가 비싼 돈 주고 살게. 다시 나한테 줘. 그런데 마시가 얘기하죠. 아니 싫은데?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마시가 갑자기 딱 이럽니다. 형 아니 알겠으니까 그 잘못 인쇄된 거야. 쪽팔린다구나. 그거 빨리 내가 돈 더 얹어서 줄게 형. 빨리 그거 다시 나한테 다시 줘. 근데 코프가 아니 이게 왜 네 거야? 내 거지. 나 내 돈 주고 샀어. 조금 불쾌하네요 하고서는 마시가 그냥 쌩하고 가버립니다. 그러고서 코프가 이게 아닌데 그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마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박사들 만날 때마다 그 논문 가지고 나서 이제 고로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프 이 새끼 보세요. 이 새끼 교수도 박사도 아닌 새끼가 말이야. 봐봐 요런 실수할 줄 알았어. 야 어떡해. 야 꼬리랑 대가리랑 헷갈리냐. 이래서 어린 놈의 새끼는 안 돼. 이래서 대학교에서 교수도 못한 새끼는 안 된다니까. 이게 공룡 박사입니다. 공룡 박사. 어떻게 대가리랑 꼬리랑 헷갈려. 이러고 다닙니다 마시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코프랑 마시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죠. 아니 씨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공룡 화석지 채굴장도 내가 위치도 가르쳐주고 내가 씨발 그 야가다 김씨도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난 형이라고 생각해줬는데 그리고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 내가 다시 내 돈 주고 산다고 동생 체면 좀 살려달라는데 어떻게 씨발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형?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이 새끼야. 어디 이거 아마추어 고생물학자가 어디 건방지게 이 교수님한테 말이야 이 새끼야. 너 조수들 있어? 너 대학원생 부려본 적 있어? 너 다른 교수들이랑 학회한 적 있어?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오냐오냐 해주니까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자 마시가 뭐라 그랬죠? 예일대학교의 교수라 그랬죠? 그래갖고 정치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갖고 자 여러분 미국 서부에 화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요시 좋다. 화석 토벌이다. 그래갖고 화석 원정대를 기획을 합니다. 어디 뭐 와이오밍, 유타 그럼 미국의 서부 있죠. 미개척 지역이 있죠. 거기 가갖고 우리 화석 채취하러 갑시다. 요시 좋다 토바치다. 그래갖고 노예들 있죠. 노예. 이거 다 노예들이에요.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 그랬는데요. 대학원생들입니다.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이에요. 걔네들 데리고서는 미국 서부 원정을 떠납니다. 자 마시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는데 마시는 화석 발굴할 때 현장 딱 한 번만 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아웃소싱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이 있죠. A라는 지점에 첫 번째 발굴 현장에는 마시는 무조건 가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그 이후로는 대학원생이라던가 야가다 김씨한테 맡겨요. 이때는 미국 서구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 있죠.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막 열차 습격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랑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이렇게 총까지 무장해갖고는 목숨을 담보로 갑니다. 심지어 이때는 서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무업자들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호신용으로 챙을 챙긴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다 대학원생들입니다. 대학원생들이어갖고는 자, 복장도 원래 이런 복장 입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런 복장 입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서부에서는 요렇게 입고 다닌다더라. 레드데드 리뎀션 해보니까 카우보이 모자 입고 여기 스카프 같은 거 하던데 alright 그러던데. 그래갖고는 얘네들 한 번도 서부에 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 동부에서 나고 자랐던 새님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는 막 이렇게 무장하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렇게 이제 서부 원정을 갑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실제로 만나거든요.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얘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러고서는 마쉬가 이 서부를 가면서 이제 화석이라던가 그런 거 채굴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마쉬의 그 기가 막힌 또 정치력과 그 자기 포장하는 능력이 또 발휘가 됩니다. 마쉬가 원정 갔다 왔죠. 근데 대학원생들 시키고 지는 처음 A지점 개통식만 가고 바로 그냥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쉬가 돌아오고 나서는 포장을 존나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나갖고 뒤질 뻔했고, 그 다음에 뱀들이 나타나갖고는 뱀들이 우리 유적과 캠프를 습격을 해갖고 우리가 뒤질 뻔했고, 막 그런 식으로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 서양인들이 그 약팔이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네스호의 괴물을 만났다, 코끼리가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런 식으로 그 약파는 거 있잖아요. 마쉬가 그 대학원생들 시켰거든요. 근데 마치 지가 격기라도 한 양 이빨을 존나 깝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와 미친 씨발 야 공룡 화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저런 어드벤처도 있단 말이야? 야 이거 아프리카라던가 남아메리카 갈 필요 없이 인도에 갈 필요 없이 미국 서부에 가면 되는데 하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마쉬의 이 화석 사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쉬가 이렇게 이빨 까고 있는데 코프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 호구 있죠? 호구였던 코프가 미국 서부에 공룡 화석이 많다고? 안되겠다! 출동이다! 그럽니다. 근데 코프랑 마쉬랑 차이점은 뭐야? 코프는 직접 다 합니다. 마쉬는 첫날 갔다 오고 다시는 그 현장 안 간다 그랬잖아요. 코프는 뭐야? 코프는 주로 그 현장에 계속 상주해 있는 스타일이에요. 야가다 김씨랑 같이 막걸리 마시고 같이 흙먼지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다가 또 좀 싸고, 코프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자, 그래갖고 저 가고 싶은데 나도 코프도 원정대를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코프는 어디 대학교에 소속된 건 아니죠. 근데 필라델피아 아카데미의 소속이었어요. 코프는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소속이었는데 그냥 회원이에요. 회원 정도고 필라델피아 아카데미가 뭐를 하는 단체는 아니란 말이야. 원정대 대규모로 기획을 하고 막 그러는 학생들 가르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과학자들끼리 하하호호 하고서 논문 교류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필라델피아 아카데미 소속은 뭐야? 이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야가다 김씨가 화석 가져오면은 화석 보면서 이것은 고대 파충류 같군요 하고서는 그냥 방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 스타일입니다.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는. 근데 코프가 여기저기 인맥이 되게 좋았거든요. 인맥이 되게 좋았는데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랑 굉장히 학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코프가 필라델피아 아카데미한테 마쉬가 서부에 가갖고는 공룡 화석이라던가 고생물 화석을 엄청 발굴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한번 가보죠. 공룡 화석 원정대 출동이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는 보니까 그 마쉬의 그 원정 기록 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도 나오고 인디언도 나오고 그 방울뱀도 나오고 그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너무 위험한데요? 저희는 그런 거 가기 싫어요. 그래서 빠꾸맥입니다. 어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페르디난드 헤이든은 미국 정부 소속이에요. 미국 정부의 지질학회 소속입니다. 그래갖고 미국 정부의 그 투자를 받아갖고는 지질 조사 토지 측량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토지 측량을 왜 하나요? 왜냐면 이때 슬슬 산업시대란 말이에요.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땅을 파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공룡화석이 왜 발견됐어? 시멘트 만들다가 뭐 철강석 캐다가 뭐 금 캐다가 아니면 석탄 캐다가 그러다가 공룡화석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하는 건 뭐야? 지질 조사를 해갖고 여기는 석탄이 매장돼 있음, 여기는 금이 매장돼 있음. 그 양반이 이제 정부의 그 지원받고서는 원정대를 기획을 하고 지질 조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이제 코프랑 서로 접선을 합니다. 그래갖고 코프가 그 지질 조사하러 미국 서부로 가신다고요? 저도요. 같이 끼워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서로 MOU를 체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코프가 페르디난드 헤이든의 원정대에 꼽사리는 껴요. 근데 꼽사리는 어디까지나 같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지질 조사, 예를 들어서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땅을 파잖아요. 그럼 여기가 땅이 존나 무름, 땅이 너무 딱딱함, 석탄이 있음,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럴 때 코프도 같이 가. 땅 파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룡화석 나오죠. 그럼 코프는 이제 자기네 애들 끌고 가갖고는 공룡화석 캐. 그래갖고 서로 MOU를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이제 에드워드 드링크 코프랑 즉 MOU를 체결하고 서부로 출동이다. 공룡화석 출동, 공룡화석 캐러 출동을 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헤이든의 원정대가 요랬단 말이에요. 헤이든의 원정대가 요래갖고 뭐 땅 파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근데 미국 서부로 가는데, 자, 이때 찐빠가 납니다. 와이오밍으로 가거든요. 미국의 와이오밍으로 가는데, 이때 마쉬 있죠. 혐성의 마쉬도 그쪽에서 발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야? 아까 조지프 레이디 있죠. 하드로사우루스를 발견하고 코프의 스승이 있잖아요. 조지프 레이디도 근처에서 마침 또 화석 발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프도 가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3명이서 같은 장소에서 화석 발굴을 하게 생긴 거야. 전세 낸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는 뭐야? 그 당시 미국 서부는 사회주의가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먼저 가서 땅 파면 그만이야. 근데 주인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3명이서 같은 곳으로 간단 말이야. 자, 그래갖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돼?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알게 됩니다. 원래 페르디난드 헤이든은 조지프 레이드랑 서로 협업하는 사이였어요. 코프의 스승이었던 조지프 레이드랑 원래 협업하는 사이였는데, 뭐야? 3명이서 한 곳에서 발굴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 제자였던 코프도 거기 가갖고 지금 화석 발굴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연한 사이잖아요. 레이드씨, 나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우리 서로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잖아. 그래서 발굴지가 서로 충돌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좀 과열 양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화석이라던가 그런 게 나오는 곳은 제한적인데 거기에 3개 팀이 동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껄끄러워질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조지프 레이드도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은 조지프 레이드는 그 코프, 자신의 제자였던 코프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오 제자야 어서 나의 발굴을 도와다오. 약간 조지프 레이드 원래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페르디난드 헤이든한테 문자 받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가, 이게 코프가 자기 따까리로라던가 조수로 오는 게 아니라 코프가 독립업체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졸제 경쟁업체가 돼버린 거야. 코프가 산하 해적단인 줄 알았는데 경쟁 해적단이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때 조지프 레이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거기다가 혐성충 마시는 이미 와갖고 개치랑 연병을 떨고 있으니까 조지프 레이드가 이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코프랑 서로 접선해갖고 같이 출발하자! 원래 그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야? 도착을 했는데 헤이든이 없는 거야. 씨발! 코프는 혼자 왔거든요? 코프는 혼자 왔단 말이야. 원래 헤이든이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딱 가보니까 헤이든이 없는 거야. 씨발 뭐야? 저기 혹시 페르디난드 헤이든의 원정대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는데 뭐야? 그 최근에 그 땅 파는 양반들 그 며칠 전에 미리 출발해버렸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딱 그러는데 아씨 어떡하지 그러는데 여기가 마차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땅 파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이드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디가드도 있어야 되고. 그래갖고 코프가 부자라 그랬죠? 부자니까 헤이든의 원정대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갖고 현지에서 사람을 뽑아요. 현지에서 사람을 뽑아다갖고는 김씨, 박씨, 아니 뭐 가이드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 그랬는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자, 결국엔 코프가 자기의 새로운 짐꾼이라던가
가이드를 고용을 해갖고는 헤이든이랑 접선을 하거든요. 근데 존나 웃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발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게 마쉬의 귀에 들어갑니다. 마쉬의 귀에 들어가고 뭐? 이 새끼! 저번에도 뉴저지에 있던 나의 화석 발굴 현장을 김빠이 하려고 그러더만 이번에 와이오밍에서도 나의 공룡 화석을 김빠이 하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가라 출력이다! 그래갖고는 스파이를 보냅니다. 자기 그 화석해는 화석 사냥꾼들 몇 명을 스파이로 보내갖고는 미리 대기를 타고 있다가 코프의 원정대로 침투를 시켜요. 코프의 원정대로 침투를 시키는데 뭐야? 코프가 사람이 너무 괜찮았던 거야. 처음에 스파이로 가갖고는 코프 이 녀석 화석을 발견하면 우리가 김빠이 주도록 하지. 코프가 어떤 화석을 발견했다 이거 마쉬 씨한테 보고를 해야지. 처음에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뭐야? 코프가 사람이 성격이 너무 괜찮아. 너무 순딩한 거야. 어? 사람이 너무 순딩하고 심지어 돈도 따박따박 입금 잘해주는 거야. 저희 50%는 선입금이고요. 일 끝나면 50%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자 한 번에 일시불로 줄게요. 그리고 하는 거 봐서 돈 더 얹어줄게요. 딱 그러니까 뭐야? 스파이 뿌락지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왜? 마쉬 이 새끼는 임금 채굴 상태였습니다. 겁대가리 없이 야 스파이로 보냈죠? 스파이로 보낸 애들이 임금 채굴 상태였는데 보내버린 거야. 근데 마쉬한테 돈을 몇 달간 못 받았단 말이지? 근데 뭐야? 코프는 바로 돈 따박따박 잘 주고 그 다음에 마쉬는 뭐야? 마쉬는 명령만 내리고 쌩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야! 김씨! 아니 씨발 이번 달 생산량이 왜 이래? 아 이번 달에는요 인디언들도 있었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아니 씨발 너희 같은 그 노동자 나부랭이들한테 이만큼 돈을 써줬는데 이만큼밖에 못해? 에이 쯧쯧쯧 이래갖고 천한 것들이랑 일 못하겠구만. 이번 달 그 급여는 나중에 줄 아시오. 맨날 이 개지랄 떨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코프는 같이 가갖고 같이 막 흙먼지 뒤집어 써갖고는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야. 삼겹살도 사주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니까 진실 고백을 합니다. 스파이들이 저 코프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 사실 저희 마쉬가 보낸 스파이예요. 에? 이 새끼들! 난 너희를 믿었는데! 근데 저희 오늘부로 코프씨 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쉬 밑에서 못 해먹겠습니다. 마쉬가 코프씨를 감시하고 코프씨를 방해하라고 보내 뿌락지였는데요. 저희 오늘부로 전역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갖고 코프가 이때 개빡칩니다. 아니 씨발 나한테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씨 벅벅.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3대장이 가죠. 조지 프레이디, 오스니엘 마쉬, 그 에드워드 드링코 코프 이 세 명이서 발굴을 하는데 똑같은 생물체를 발견합니다. 어떤 생물이? 우인테리움이라는 초식동물을 발견해요. 신생대에 살았던 고대 초식동물인데 뭐야? 뭐야? 야 코뿔소처럼 생긴 초식동물인데 이빨에 검치가 나 있는 거야. 오! 거기다가 대가리에 뿔도 6개가 달린 거야. 조지 프레이디가 1빠따로 발견했거든요. 조지 프레이디가 1빠따로 발견했는데 서로가 서로의 논문을 서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각자 엑다니쿠스, 엑다돈, 엑다사우루스 그래갖고 똑같은 우인테리움인데 똑같은 우인테리움인데 씨발 학명이 3개, 4개, 5개가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는 정리가 안 되는데 이때 코프가 이 우인테리움을 에오바실리우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오바실리우스라고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코프는. 자 그랬는데 자 조지 프레이드는 그 상황을 일단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쉬가 개지랄 떨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 네 스승이었던 조지 프레이드가 발견한 우인테리움 같은데? 딱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스승도 제끼려는 금수만도 못한 놈이구만. 에? 무슨 소리죠? 야! 너가 에오바실리우스라고 명명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네 스승님이 먼저 발견한 건데 어떻게 스승을 제낄 수가 있어? 이 새끼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구만. 지가 할 말은 아닌데 말이죠. 이 새끼가 할 말은 아닌데 스승도 제끼려고 할 수가 있어. 이 에드워드 드링코 코프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에요. 이러니까 코프가 이때 공격을 존나 많이 받습니다. 둘이서 설전하는데 결국엔 뺏겨요. 자 그랬는데 둘이 존나 싸웠단 말이야. 이때 서로 학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저격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자 이 꼴을 보고 있던 조지 프레이드 있죠. 아 스발 이건 좀 아닌 듯? 아니 뭐야 야
고생물학이라는 거는 인신 공격을 해서는 안 돼. 야, 품격 있게 미지의 세계를 발견을 하고 무릇 학자라면은 서로 토론을 해야지. 임신 공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고생물학이 아니야. 낭만도 없고 품격도 없어. 그래갖고 조지 프레이디는 이제 고생물학이랑 손절합니다. 이 둘이서 싸우고 이제 황명 가지고 막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거 보면서 이제 조지 프레이디는 그냥 런합니다. 손절하기로 해요. 야, 그래갖고 뭐야? 기생충 관련된 거를 이제 연구를 해요. 직종 변경을 해갖고는 훨씬 인류에 더 이로운 일을 하죠. 마시가 누굴 만나냐면은 토마스 헉슬리 교수를 만납니다. 토마스 헉슬리 누구죠? 다윈의 불독이죠. 진화론이자 생물학의 진짜 전설가드 같은 존재죠. 토마스 헉슬리, 이 아저씨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마무스메 애호가입니다. 우메무스가 애호가. 말박이란 말이야, 말박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종의 기원, 진화, 말, 그거에 대해서 환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토마스 헉슬리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는데 뭐야, 마시 있죠. 마시를 만나는데 마시가 토마스 헉슬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냐면은 말의 진화 과정과 관련해서 말과 관련된 화석을 다 공유해 줍니다. 말은 맨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댕댕이만한 사이즈에다가 발가락이 있는 생물이었는데 점점 진화 과정에서 거대해지고 이게 발가락이 퇴화해갖고는 발굽으로 진화했답니다. 요거를 토마스 헉슬리한테 마쉬가 공유를 해줍니다. 또 헉슬리가 와!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나에게 공유해주다니, 우메모스네 기모찌 해갖고는 토마스 헉슬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누구랑 쪼인해줘? 찰스 다인이랑 쪼인해줍니다. 찰스 다인이랑 쪼인해줘요. 이 당시에 찰스 다인이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그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종의 기원을 딱 증명할 만한 놀라운 발견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 심지어 뭐야? 헤스페로로니스라 그래갖고 이빨이 달린 새가 있습니다. 헤스페로로니스. 이빨이 달린 새 있는데 요것도 저기가 발견을 해요. 요것도 마시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뭐야? 찰스 다인이 야 미친, 토마스 헉슬리랑 찰스 다인이 미친 새끼다. 이거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거다. 그거를 마시공께서 해내셨습니다. 이야,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이러는 거야. 마시가 깜짝 놀라죠. 왜? 토마스 헉슬리랑 찰스 다인은 전설적인 박사예요.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전설적인 박사란 말이야. 근데 뭐야? 마시가 형님이랑 선생으로 모시고 있던 게 토마스 헉슬리랑 찰스 다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토마스 헉슬리랑 찰스 다인이 마시한테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나죠. 야, 그동안 우리 문화적으로던가 학술적으로라던가 미국은 유럽에 안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 놈들은 항상 유럽한테 뒤쳐졌어. 그래서 맨날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유학 가고 맨날 유럽을 형님으로 모셨단 말이야. 근데 오스니엘 마시가 영국과 유럽에 있는 학자들한테 극찬을 받은 거야. 생물학과 고생물학이라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새끼 미친 새끼, 미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그 이름 마시. 왜? 그 잘난 영국놈들이 인정해줬어. 그래갖고 미국 정부랑 미국 학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시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마시의 발견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으니 바로 대학원생을 미친듯이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 마시가 대학원생들 보내가 화석 발굴하고 온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은 발굴 현장에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학원생들을 보냈단 말이야. 그 대학원생들이 미국인들도 있었고 마쉬의 그 명성을 듣고서는 독일이라던가 유럽에서도 이제 마쉬의 제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 논문을 사실 제자들이 썼습니다. 화석 발견도 제자들이 해왔고, 화석 발견해갖고 연구실로 가져오잖아. 그거 제자들이 논문 써. 제자들이 연구를 해. 그러면은 그거 마시가 위치 이동시켜갖고 이름만 바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연구하고 제자들이 캐왔던 건데 자기의 발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개 씹새끼죠 진짜. 돌려주세요 제 논문. 야, 이게 왜 네 논문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뭐야? 야, 그 정기적으로 원정대 보내잖아요.
원정대 보내는데, 이때 원정대 보내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몇 억 듭니다.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씨가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한 애입니다. 원정대, 이거 야 뭐야? 대학원생들한테 원정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라 그럽니다. 뭐야? 이거 사실상 오지 탐험이에요. 원정 가려면 미국 서부로 가야 되거든요. 미국 서부는 기찻길만 있지 뭐 텐트, 식사, 뭐 물 같은 거, 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의식주 같은 거는 다 현지에서 조달해야 된다, 캠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원정대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합니다. 지원금 받고 있거든요. 예일대에서 지원금 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그 지원금을 이제 줄이는 거야. 얘네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대학원생들이 자비로 들어갑니다. 기차표, 텐트값, 고기 식비, 뭐 그 다음에 삽, 총 그거 있죠? 대학원생들이 가져와야 돼. 씨발놈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 올릴 때, 자 여러분, 저번 원정 때 얼마 들었어요? 5억 들었죠? 이번 원정은 3억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야, 마쉬 선생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하오. 자, 이때 마쉬는 인기 스타가 됐단 말이야. 그러고서 대학원생들 굴리고 있었잖아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랑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원주민한테 습격당했다, 뱀들한테 습격을 당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말이 사람을 잡아먹더라, 막 이런 식으로 약을 존나 쳤잖아요. 약을 존나 치니까 그 기사를 읽었던, 그 글을 읽었던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서부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서부로 가갖고는 우리도 공룡화석을 만들어보자, 우리도 공룡화석을 발견해보자 갖고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 자, 이제 헨리 오스본이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헨리 오스본이라는 학생이, 마쉬 교수님, 우리는 그동안 고생물학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어제도 공룡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그래갖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뭐라고 씨발! 나 바쁜 사람이야! 꺼져! 해갖고는 무시합니다. 의심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 뽑을 때, 일단 예일대학교잖아요. 예일대학교의 라이벌 있잖아. 예일대학교 라이벌이 뭐 프린스턴 대학이었나 하버드였나? 예일대학교 라이벌 대학교 있죠? 안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쉬는 연대생이란 말이야. 너 학교가 어디니? 저 고려대인데요? 뭐? 고려대? 꺼져! 내 연구실에 고려대생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 존나 깐깐하게 굴고,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밉보이잖아요. 버리고 가요. 자, 이 당시는 미국 서부는요, 개척이 안 됐습니다. 기찻길 한가운데다가 버리고 가는 거야. 너 지금 보니까 코프의 스파이 같아. 이 새끼 코프 개새끼 해봐. 코프 개새끼 해보라고. 코 개새끼. 이 새끼 코프 개새끼 못했어. 코프의 스파이야. 당장 내려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코프는 스파이 보낸 적이 없거든요. 헨리 오스본이라는 학생이 저도 공룡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러는데 개무시합니다. 뭐야 씨발 이 듣보잡은. 꺼져! 나 바쁜 사람이야! 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관심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랍니다. 아예 답장도 안 보내요. 뭐야 이 듣보잡은 하고 편집을 그냥 버려버려. 그래서 헨리 오스본은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마쉬가 저기로 몬타나로 그 원정을 간다는 거 듣고서는 코프가 그럼 나도 몬타나로 원정을 가야겠다 하고서는 단신으로 떠납니다. 마쉬는 사실 따까리는 보냈잖아요. 얘 밑에 나중에 한 제자만 50명이 되거든요. 얘 밑에 연구원만 나중에 50명이 돼요. 그러는데 코프는 마쉬가 이제 몬타나로 간다 그러니까 몬타나에 화석이 잘 나온다고? 나도 그럼 몬타나로 가볼까 하고서 단신으로 갑니다. 화석을 캐려는데 좀 도와주실 분 계세요? 그러는데 이때 그 몬타나에 때 현지인들이 얘기하죠. 어디서 오셨어요? 저 미국 그 뉴욕 쪽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 이거 서울 촌놈이구만.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 아세요? 딱 그럽니다. 에? 뭐라고요? 여기 뭐야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어갖고 인디언들이 있어갖고 위험한데요. 그 총도 안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총이요? 안돼. 비폭력 이지랄을 합니다. 폭력은 나쁜 거예요. 이래요. 임마 이 또얘야 얘가 아메리카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기가 무법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에요. 그래갖고 코프는 그냥 무장 안하고 이제 몬타나에서 화석 발굴하러 돌아다닙니다. 자기네 멤버들이랑 같이 고용해갖고. 자, 그랬는데 실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코프라던가 마쉬의 원정대를 봤어요. 그랬는데 뭐야?
원주민들이 습격을 할 뻔했는데 안 합니다. 이게 그 드래곤티스 보면은, 드래곤티스 소설 보면은 소설인 게 이게 드래곤티스 소설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습격을 당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습격 안 당합니다. 웬 이상한 양놈들이 우리 구역에 와갖고는 설치고 다니는데 뭐야 이 시벌놈들아, 야 죽이러 가자고서 딱 가죠. 그럼 뭐야? 땅만 존나 파고 있는 거야. 원주민들 땅 지나가는 그 백인 놈들은 맨날 뭐해? 막 그 금 캐가고 그 다음에 뭐 목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철도를 놓는다던가 그렇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죽창 찌르러 가니까 뭐야? 그냥 땅 파고 있어. 오! 그러고선 얘들이 뭔가 깜짝 놀라갖고는 오! 엄청난 발견이야! 그래갖고 원주민들이 슬쩍 보면 그게 금이라던가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돌덩이인 거야. 돌덩이가 지금 오! 지들끼리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벅벅 착한 애들이구나. 아닌가? 착한 애들이 아니라 좀 모자란 애들인가? 원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를 합니다. 마시는 총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안 싸웁니다. 총 쏠 일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야? 마시는 나중에 그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이랑 같이 사진도 찍어요.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이랑 같이 사진 찍고서는 제가 아메리카 원주민과 만나서 외교 활동도 했습니다. 이지랄을 해요. 자, 이제 그렇게 원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드디어 그 사건이 발생하죠. 무슨 사건이야? 아마추어 화가이자 교사로 활동하는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모리슨이라는 동네에서 이상한 돌덩이들이 많이 났다는 걸 제보로 봤습니다. 자, 모리슨 하면 존나 유명하죠. 고생물 덕후들한테 벌써 스포일러야. 이 사람이 촌구석에서 지식인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아니 레이크스 선생님, 그 모리슨이라는 동네에서 이상한 바위덩이가 많대요. 그래갖고 레이크스가 딱 가서 보니까 뭐야? 화석인 거야. 화석인데 존나 큰 거야. 그래갖고 이거 화석인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레이크스가 이 당시 화석하면 뭐야? 코프 맛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레이크스가 여기서 발견한 화석 표본을 포장을 해갖고는 맛이랑 그 다음에 코프한테 보냅니다. 그래갖고 이거 저희 동네에 모리슨이라는 곳에 나왔는데요, 뭔지 한번 좀 그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래갖고는 봤는데 이때 코프는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못 보고 있었어요. 코프는 어디 다른 데 가갖고는, 코프가 공룡 화석만 캐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물 연구하는 중에 마시가 먼저 봤습니다. 마시가 화석을 먼저 받아갖고 이것은 공룡의 화석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는 공룡의 화석이잖아. 당장 떠나자! 그래서 교수님 오늘 저희 쉬는 날인데요? 지랄하지 말고 빨리 출발 안 해? 그래갖고 바로 출발합니다. 자, 그래갖고 레이크스를 만나는데 뭐야? 자, 모리슨 지층이었죠 이게. 쥐라기 시대의 화석층이었는데 이때 모리슨 층에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업적이 다 발견이 되거든요. 모리슨 층 뭐야? 이때 유명한 공룡들 뭐죠? 스테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브론토사우루스, 그런 공룡들이 이때 다 발견됩니다. 카마라사우루스, 이런 공룡들이 이때 여기 다 발견되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 마시가 가서 화석을 보니까 어땠어? 이게 공룡 화석이 완전 다른 거야. 왜? 그동안 공룡 화석은 공룡의 크기는 어땠어? 이구아노돈이라던가 메갈로사우루스라던가 코끼리라던가 코뿔소 사이즈였단 말이야. 그동안 발견됐던 이구아노돈, 하드로사우루스, 메갈로사우루스, 코끼리, 코뿔소 사이즈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뭐야? 코끼리보다 5배, 4배는 거대한 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공룡도 보존율도 너무 높은 거야. 건물만한 게 등장하는 거야. 그동안 많이 커봐야 코끼리였는데. 그래갖고 이게 마시가 보통 발견이 아니라는 걸 감지를 하죠. 보통 발견이 아니라는 걸 마시가 감지해갖고는 레이크스한테 $100 찔러주고서는, 야 이거 너 누구한테 말했어? 다른 사람한테 말한 거 있어? 그 코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아씨, 코프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코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없지? 없죠. 자, 입 닫어.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마. 그러고서 $100 찔러주고 바로 어떻게 모리슨에다가 바로 감시하는 사람들 꼽아 넣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 바로 꼽아 놓고서는 바로 발굴 작업 들어갈 준비해요. 그리고서는 소문 안 나게 단도리도 존나 합니다. 소문 안 나게 단도리도 존나 하는데 그때쯤에 우리의 코프한테도 이게 그 화석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룡의 화석이다. 이거 어디야 어디? 그러는데 이제 알게 되죠. 코프는 이미 마시가 준비 다 해놓고
마시가 주변까지 다 봉쇄해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뀨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마시한테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랬더만 자 마시가 보냈던 사람이 얘기하죠. 레이크스가 화석 발견하고 코프랑 마시한테 화석 하나씩 보내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코프한테 마시 쪽 사람이 그 화석 내놔. 레이크스가 보냈던 화석 내놔. 그래갖고는 바로 받아갑니다. 다시 받아가요. 그게 왜 네 거야 이 새끼야. 그래갖고는 바로 깨또 어떡하지? 그래갖고 코프는 어디서 해? 그 근처에서 갑니다. 여기로 해서는 안 하고 코프는 모리슨에서는 안 찾고 다른 데에서 찾아요. 그 모리슨 근처에서 캠프 차려갖고 화석을 꽤 많이 얻습니다. 화석을 꽤 많이 얻는데 마시가 그것 때문에 극대노하죠. 마시가 또 뭐야? 씨발 거기도 내 건데! 지 땅 아니거든요. 사유지 아니에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기가 먼저 발굴을 했는데 사유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 땅에 주인도 따로 있어. 근데 코프가 좀 한 100km 떨어진 데서 발굴하고 있고 거기 화석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아 그거 내 거란 말이야. 담비 것처럼 맛있거 이 지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하도 지랄하니까 어떻게 돼? 자 처음에 그 의뢰를 했던 레이크스 있잖아요. 레이크스가 처음에 화석 발굴하는 거 담당 책임자로 임명이 됐단 말이야. 근데 마쉬가 하도 개 지랄 예언병을 떨거든요. 어떻게까지 지랄 예언병을 떠냐면은 자 원래 화석은요 겨울에 발굴 안 해요. 화석은 겨울에 발굴 안 합니다. 첫 번째로 화석이 있는 데는 보통 오지기 때문에 뭐 식수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캠핑하기가 겨울에 힘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씨발 겨울엔 땅이 얼어. 근데 뭐야? 마시는 코프한테 화석 뺏기기 싫어갖고는 겨울에도 땅파 씨발 막 그럽니다. 근데 뭐야? 열정페이 임금 안 줌. 임금 떼먹히기. 겨울에도 막 그 철야 작업 시키는데 추가 수당 없음. 그런 식으로 굴리는 거야 인간을. 레이크스가 추노합니다. 레이크스는 런해요. 아 씨발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었구나. 런합니다. 화석을 캤는데 너무 화석이 잘 나오는 거야. 근데 코프의 발굴팀이 근처에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모리슨에 있는 화석을 가질 수 없다면 죄다 부셔버릴 테다. 그래서 어떤 명령 내리냐면은 화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다 캤잖아요. 화석이 발굴지에 남아있잖아. 다이너마이트 써갖고 폭파해. 코프가 가질러 갈 수도 있으니까. 미친 또라이 새끼죠.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니놈이건 연합이건 프로토스건 모리슨 지층의 화석을 가질 수 없다면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코프가 가질 수 있다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테다. 익스터미나투스 발동! 그래갖고 화석 매장지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딱 던져갖고는 화석 폭파쇼. 퍼범. 코프의 발굴팀 가깝죠? 스파이 계속 보내. 스파이 보내갖고는 어떻게 해? 이 당시에는 화석을 발굴하면은 마차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콜로라도 뭐 몬타나 와이오밍 그런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석을 발굴하면은 그 미국 동부로 옮겨야 돼요. 뭐 뉴욕이라던가 워싱턴 이런 데로 옮겨갖고는 화석을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차 김바이하기 마시가 했던 거. 코프의 마차 김바이하기. 스파이 보내는 거 기본입니다. 스파이는 기본으로 보내고 마차 김바이하기. 화석 부셔버리기. 코프의 화석 부셔버리기. 코프의 화석 빼돌리기. 코프가 어떤 화석 발견했는지 그 보고서 올리기. 개 지랄 옌병 더러운 짓은 다 합니다. 아직 놀라게 이릅니다. 마시의 혐성질은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고생물학자가 화석을 박살내는 것부터가 미친 새끼잖아요. 근데 혐성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시는 자기 포장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시가 예일대 끼고선 학자들이랑 교류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지질 조사국이 생기고 미국의 지질 조사국에 고생물학 파트가 생겨요. 근데 마시가 미국 지질 조사국에 수석 고생물학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국가의 돈까지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야? 그동안은 예일대학교의 예산으로 화석을 발굴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는 삼촌의 그 유산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단 말이지. 뭐 중간에 연구비도 많이 해먹었겠죠? 근데 미국 고생물학계, 미국 지질학계에 1왕으로 올라옵니다. 원탑으로 올라와요. 라엘랍스라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이 라엘랍스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예요. 티라노사우루스과 공룡, 에팔리티아 쪽에 살았던 공룡인데, 자 이거를 코프가 발견했던 공룡이었어요. 코프가 발견했던 공룡이었고 코프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근데 자 찐빠가 나는 게 라엘랍스라는 학명은 이미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라일락스라는 학명이 유용하지가 않았단 말이야. 뭐였지? 진드기였나? 하여튼 뭐 벌레였나? 거기에 라일락스라는 학명이 먼저 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는 어떻게 돼? 마쉬가 그걸 알아냅니다. 마쉬가 알아내갖고 어떻게 해? 자, 라일락스라는 거 없애버리고 지가 드립토사우루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니는 인자? 드립토사우루스요. 그래갖고 뭐야? 코프가 명명했던 라일락스라는 공룡을 지가 드립토사우루스라고 바꿔버려요. 개새끼죠 진짜.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마쉬는 승승장구하고 있었단 말이야. 뭐야, 찰스 다인한테도 칭찬받고 토마스 헉슬리한테도 칭찬받고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랑 친해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었는데 코프는 어떻게 돼? 자, 코프는 조금 이제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마쉬가 그 돈 걱정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코프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동안은 뭐해? 그동안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페르디난드 헤이든이 야, 그 마쉬가 너랑 놀지 말래. 부자긴 했는데 조금 조바심이 나는 거야. 은광에 투자하기로 해요. 근데 이게 뭐야? 코인 사기 당해요. 코인 사기. 원래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돈을 불리려고 코인에 박았다가 코인 사기 당해갖고 그지가 돼버립니다. 아, 은광에 투자했다가 날려버리거든요. 돈을. 저택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딸이랑 아내도 있었어. 근데 코인 사기 당해버리는 바람에 집을 팔아버립니다. 이혼하고 아파트에서 살게 돼요. 원래 대저택에 살던 그 금수저였는데 코인 사기만 안 당했어도 자기 돈으로 계속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코인 사기 당하는 바람에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 저기에다가 아파트에다가 화석이라던가 그 책이라던가 논문이라던가 그런 거 다 옮겨놓고서 혼자서 화석 연구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마누라도 떠나가고 딸내미도 떠나가요. 근데 이때 도마뱀이랑 거북이 기르고 있었거든요. 코프 밑에서 배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아까 누구? 헨리 오스본이 있죠. 오스니엘 마쉬한테 저 공룡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저도 공룡 연구하고 싶어요 했는데 마쉬가 뭐야 이 듣보잡 새끼는 갖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헨리 오스본이 저기 밑으로 들어가요. 코프 밑으로 들어갑니다. 코프 밑에서 코프가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이 새끼 마쉬의 스파이 아니야? 처음에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순수한 거야. 저는 공룡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갖고는 코프가 옛날에 몬타나 가고 그 비무장 해갖고 화석 발굴하러 갔을 때 그때 헨리 오스본 몇 번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헨리 오스본이랑 굉장히 친해집니다. 코인 사기 당해갖고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얘 원래 교수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스미소니언이라던가 여러가지 박물관이라던가 대학교에 이력서를 내요. 이력서를 내는데 다 까입니다. 왜? 이 새끼가 다 막아요. 이 당시에 고생물학계라던가 지질학계는 마쉬가 다 먹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프가 이력서 낼 때마다 마쉬가 압력 넣어갖고는 취직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코프가 씨벌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갖고 어떡하긴 어떡해. 화석 팔아야지. 그동안 화석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죠. 화석을 하나 둘씩 생활비 목록으로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헨리 오스본이 매입을 해요. 헨리 오스본은 어디 소속이었어? 아메리칸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미국 자연사박물관이라 그래갖고 여기 진짜 가봤거든요. 여기 대박입니다. 바로사우루스 골격 보면 대박인데 미국 자연사박물관이라 갖고 부자들이 투자를 해갖고 만든 사설기관이에요.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여기에 헨리 오스본이 들어가 있었는데 헨리 오스본을 통해갖고 미국 자연사박물관에다가 계속 화석을 팔아요. 아니, 코프는 그걸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마쉬가 이제 코프의 그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코프가 지금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그래갖고는 화석을 팔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쉬가 갑자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안 돼! 그럽니다. 왜 안 돼? 코프가 가지고 있는 화석을 뺏고 싶어.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어디야? 여기 있죠. 아메리칸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 미국 자연사박물관은 마쉬의 영향력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던가 국가기관은 마쉬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설기관은 마쉬가 어떻게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러다가 코프가 화석을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안 돼! 너의 그 화석과 너의 그 연구 일지 내가 전부 다 뺏어버리겠어. 마쉬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은 스미소니언 있거든요. 스미소니언 협회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관장이랑 같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냐면 법을 만들게 해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 국가의 투자를 받아갖고 공룡 화석을 발굴했다면 그 화석은 국가의 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기증을 해야 돼? 스미소니언 협회,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다가 기증해. 그게
그게 국가 화석이지 네 화석이야? 그래갖고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해요. 그래갖고 신고를 합니다. 법까지 제정을 해갖고 자 코프 저 새끼 그 옛날에 그 뭐야 페르디난드 모시기 헤이든이랑 같이 협업했어요. 국가의 투자를 받아갖고는 공룡 화석을 발굴했어요. 그 화석이 네 거야? 국가 거지? 코프 이 새끼야 내놔! 그래갖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코프에게 세무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코프는 장부를 다 작성해놓고 있었어요. 페르디난드 헤이든이랑 동행을 하긴 했는데 화석을 발굴하는 비용이랑 화석을 이송하는 비용이랑 화석을 연구하는 비용은 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 연구랑 MOU를 체결한 거지 일방적으로 얘네 거 투자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코프가 얘네한테 투자를 해줘갖고 얘네가 오히려 더 저기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심지어 코프는 그거를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어. 그래갖고 그 세무조사 들어가갖고는 자 코프씨 화석 그 세무조사 봅시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거야.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고 오히려 국가기관이 코프한테 흰세를 줬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때 코프가 개빡치죠. 씨발 아니 해도 너무하네. 그동안 스파이 보낸 것도 그렇고 아니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 사주한 게 마시인 것도 알아내거든요. 코프가 사주한 게 마시인 것도 알아내거든요. 그 다음에 마시 때문에 집도 잃었어. 가족도 잃었어. 화석도 찌끔찌끔 팔아. 코프는 그래갖고 개빡쳐갖고는 그 배우 세력에 마시가 있다는 거 알아내갖고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거를 다 터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코프가. 그래갖고 언론사에 제보해갖고 마쉬가 족같이 굴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하기로 합니다. 그 처음에 그 편지 보냈던 거 있었죠. 감히 내 발굴 현장에서 화석을 발굴해가? 나 너무 기분 나쁘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모멸감 느끼고 기분 나빴던 적은 처음이다. 지가 화석 발굴장이랑 화석 인부 뺏어놓고서 그딴 소리 했잖아요. 그 편지 코프가 안 태워놓고서 보관해놓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언론사에다가 보내. 그래갖고 그동안 스파이들 있죠. 자기가 원정 갈 때마다 스파이 보냈던 거 화석 터뜨렸던 거 그거를 언론사에다가 3개월에 걸쳐갖고는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자 그때 뭐야? 마시한테 열정페이 당했던 대학원생들이 있죠. 대학원생들이 코프의 그 고발을 듣고서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갖고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원정 우리가 자비로 들여서 갔어요. 스테고사우루스 내가 발견한 건데 그 뭐야 논문도 김빠이 했어요 하고서는 대학원생들이 싹 다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싹 다 고발하고 자 그때 뭐죠? 헨리 오스본은 그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자 헨리 오스본 이 양반 누군지 아세요? 마쉬라던가 코프랑 비교 안 되는 가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철강이랑 철도면은 그냥 거의 삼성 애플 그 급입니다. 이 당시 나왔던 인물이 앤드류 카네기잖아요. 카네기가 철강왕이죠. 철강 철도 관련된 집안이 헨리 오스본의 집안이었단 말이야. 헨리 오스본 집안이 존나 빵빵했거든요. 근데 헨리 오스본은 코프 쪽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시를 너무나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에 대한 고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헨리 오스본이 엄청 서포트 해줍니다. 그러니까 헨리 오스본의 아빠가 정재계 인사들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도 친하게 지냈죠. 그러니까 코프가 소스를 제공을 하면은 헨리 오스본이 사방에다 펼쳐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씨발 새끼. 그리고 뭐야? 헨리 오스본은 이때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마시랑 비빌 수 있는 위치였어요. 고생물학계로서도 마시랑 비빌 수 있는 위치였고 사회적으로는 마시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헨리 오스본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헨리 오스본이 대학원생도 설득하고 코프도 설득하고 그래갖고 마시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이게 아닌데 씨발 공룡 파내는 거보다 사람 담그는 게 더 재밌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시 나가리가 됩니다. 그래갖고 뭐야 그동안 자 마시가 역습이 들어가갖고는 여론이 곱창이 난단 말이야. 곱창이 나가는데 어떻게? 야 너도 찔렀으면은 너도 찔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창 찔리죠. 뭐야? 코프의 화석을 뺏으려고 마시가 세무조사 걸었잖아요. 근데 세무조사 걸었는데 코프가 깨끗했다 그랬죠? 근데 그 세무조사했던 사람들이 역으로 마시한테 세무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 예일대학교에 연구비 지원받았지?
예일 대학교가 국가에 투자받은 건 알아? 그리고 너 미국 그 지질학회 저기 투자받아갖고 수석 고생물학자로 국가 돈 받아갖고 화석 원정 떠나고 화석 발굴했잖아. 자, 그거 장부 한번 내놔봐. 어디까지 네 돈 쓰고 어디까지 그 나라 돈 쓴 거야. 장부 내놔봐. 그러는데 이 새끼 장부를 안 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장부도 대학원생들이 써줬겠죠? 그러니까 야, 그 장부 내놔봐. 그랬더니 마시가 장부요? 아니 화석을 발굴했는데 무슨 장부야? 야, 그 코프는 그 장부가 다 있었어. 마시 선생 장부 내놓으셔. 장부 없지? 화석 다 압수. 그래갖고 어떻게 돼? 오히려 역으로 세무조사 들어가갖고 화석 다 뺏깁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관장한테 해갖고는 원래 계획은 뭐였어? 원래 마시의 계획은 뭐였어? 코프의 화석을 세무조사 때려갖고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화석을 긴빨시켜. 그 다음에 내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갖고 화석을 연구하는 게 목표였어. 근데 코프는 깨끗하고 오히려 자기가 개인 소장하고 있던 화석들을 전부 다 뺏겨갖고 그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들어갑니다. 자기 화석 다 뺏겨요.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의 예산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고 미국 지질조사국의 고생물학 파트도 없어버려요. 예일대학교에서 임금은 안 받고 그랬잖아요. 삼촌이 물려준 집이랑 유산으로 자기는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연구는 뭐하고 있었어? 예일대학교 예산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야? 자, 자기 집 있죠. 이게 실제로 마시가 살았던 저택이거든요. 이 집 담보로 예일대학교한테 이제 월급 달라 그럽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다 잘립니다. 자, 그러고 있었는데 자, 코프는 어떻게 했어? 코프는 이제 죽을 병 걸렸습니다. 야, 마지막에 한 방 터트렸는데 어떻게? 코프는 죽을 병 걸렸어요. 뭐 암에 걸렸던가? 뭐 그래갖고는 뭐 방광염인가? 뭐 그런 거 걸려갖고 죽을 병 걸렸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근데 자, 코프의 제자 있죠? 코프의 제자였던 헨리 오스본이 주기적으로 이제 코프랑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헨리 오스본이 코프한테 어떤 남자를 한 명 보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찰스 나이트예요. 굉장히 젊은 화가이자 젊은 예술가였는데 뭐야? 이 양반이 공룡을 실제와 가깝게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룡을 실제와 가깝게 그리려면 그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되지만 공룡의 해부학적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헨리 오스본이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를 추천해 줍니다. 근데 원래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가 의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마시가 보낸 스파이 아니야? 그래갖고 의심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가진 것도 없단 말이야. 몸은 병들었고. 그러고 있는데 자, 헨리 오스본이 찰스 나이트를 보냈는데 찰스 나이트한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공룡의 해부학적 지식이랑 그런 걸 다 공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트 있죠? 이게 실제로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의 노트거든요? 공룡의 복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얘네들이 이렇게 고생물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어땠을 것이다. 그 자기의 노트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찰스 나이트한테 전수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마시 어떻게 돼? 마시는 화석 다 뺏겼습니다. 화석도 다 뺏기고 빈털털이 됐어요. 인생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계속 재기의 기회를 노리거든요. 근데 자, 코프가 죽었으면은 마시는 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여러분 스마이 헨리 오스본 이 사람 포지션 뭐야? 사마이입니다. 사마이. 에드워드 코프 뭐야? 이 사람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는 유비예요. 오스니엘 마시는 뭐야? 위나라입니다. 조조, 조비, 조예 위나라 사람이에요. 마시는. 자, 헨리 오스본 뭐야? 스마이 사마이입니다. 그렇고 어떻게? 오스니엘 마시가 재기하려고 그러면은 오스본이 벤치 먹여요. 오스니엘 마시가 다시 학회에 재기할까? 그러면은 헨리 오스본이 바로 벤치 먹여갖고 매도시켜버립니다. 오스본이 진짜 철저하게 짓밟아놔요. 그래갖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놔요. 마시가 재기하지 못하게 마스터 플랜 세워놓고서는 한 번만 더 재기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짓밟아주마. 오스본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시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폐렴 걸려갖고 어떻게 죽냐면은 존나 비참하게 죽는데 자, 어떻게 됐어? 스미소니언 박물관한테 자기가 그동안 발굴했던 공룡들 자기가 했던 연구들 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단 말이야. 그거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서 보다가 비 맞고 오거든요. 비 맞고 와서 폐렴 걸려갖고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오스니엘 찰스 맛이랑 에드워드 드링코코프의 유산은 누가 가져가? 사마이가 가져갑니다. 헨리 오스본이 싹 다 가져가요. 고생물학계는 이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헨리 오스본의 1탑 체제로 가요. 남은 게 없어요. 둘이 존나 싸우다가 마시는 비참하게 죽고 코프도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둘의 화석은 어떻게 돼? 코프의 화석은 오스본이 박물관을 통해서 사왔어요. 그리고 코프의 연구 있죠. 코프의 연구는 찰스 나이트를 보내갖고는 헨리 오스본이 전부 다 흡수합니다. 마시의 연구 있죠. 마시의 연구는 오스본이 강제로 뺐습니다. 그래갖고 두 사람이 일궈놨던 모든 연구 성과는 누가 가져가? 우리 스마이 헨리 오스본이 다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 헨리 오스본 누군지 아세요? 티라노사우루스 발견한 사람입니다. 기존의 공룡 복원은 이런 식이었어요. 기존의 공룡 복원은 이런 식으로 이과노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메갈로사우루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복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커봤자 코끼리 코뿔소 정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마시랑 코프랑 지랄 연병하면서 공룡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립이 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공룡이 됩니다. 이때 찰스 나이트가 만들었던 그림이 이거거든요. 자, 헨리 오스본 이 새끼 결국에 뭐야? 코프의 사람이었잖아요. 마쉬가 됩니다. 얘 뭐였어요? 우생학자였어요. 우생학자라서 공룡을 싫어했습니다. 공룡은 이미 멸종한 생물체야. 실패한 생명체인데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되지? 공룡은 말이지 굼뜨고 느려 터져갖고 멸종했어. 환경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생물이기 때문에 멸종했어. 그래서 뭐야, 찰스 나이트가 코프에 연구를 전수 받아갖고는 공룡이 이렇게 날라판 생물이라는 걸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복원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번 시간에 공룡 르네상스를 해갖고 공룡의 인식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이미 1910년부터 20년대까지 공룡을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야? 헨리 오스본은 그걸 싫어했어요. 야! 공룡은 느려 터지고 굼뜨고 환경변화에 환경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생물이야. 공룡이 이렇게 날렵하다고? 말도 안 돼! 그래갖고 헨리 오스본의 주도 하에 야, 오스본이라는 이름부터 우리는 알아봤어야 됐죠? 고블린이 생각나는 오스본이라는 이름부터 우리는 그거를 눈치를 챘어야 됐다고 이런 복원도 못 그리게 합니다. 이런 복원도 못 그리게 하고 공룡이 느려 터지고 굼뜨기만 묘사되게 강제를 해요. 헨리 오스본이 추진한 게 뭐였어? 공룡의 미디어화. 그래갖고 영화에 공룡이 등장하게. 어떻게 공룡이 등장을 해? 자기가 생각하는 형태로 공룡이 나올 수 있게, 잃어버린 세계라던가 킹콩의 그런 형태의 공룡이 나오게 헨리 오스본이 동북공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50살에 죽나 그래갖고 이지랄하고 죽어버려. 이 뒤로 공룡 연구는 발전이 안됩니다. 왜? 헨리 오스본 이후로 공룡을 능동적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없고 공룡에 대한 인식도 그냥 그대로 박아버려요. 공룡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느려 터졌어. 멸종될 만했으니까 멸종했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땅 질질 끌고 막 그런 굼뜨고 멍청하고 그런 이미지를 헨리 오스본이 다 주입시켜놓고서는 죽어버려. 그 뒤로 공룡을 제대로 다루질 않아버려. 그래서 1960년대까지 공룡은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묘사가 되고 공룡에 대한 선입견이 계속 그렇게 생깁니다. 심지어 우생학자여갖고 이 사람이 좋았던 거 뭐야? 국가사회주의라던가 백인의 의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심취한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공룡 연구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공룡에 대한 관심도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헨리 오스본이 짜놓은 판에 맞춰갖고 공룡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결정적으로 공룡이 어린아이의 전유물로 바뀌어버려요. 1960년대 공룡 르네상스 쥬라기 공원을 거쳐갖고 이제 공룡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오래 걸렸습니다. 인간과 포유류를 더 좋아했습니다. 헨리 오스본은 인간과 포유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과 포유류를 띄우기 위해서 공룡을 연구하고 공룡을 낮잡아 만들어버린 거예요. 헨리 오스본이. 결국에는 인간과 포유류가 우월했기 때문에 공룡이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 그게 바로 헨리 오스본의 그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만장하게 이 두 인물들이 수많은 공룡들을 찾아냈죠. 고생물과 공룡들을 찾아냈죠. 드립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디메트로돈, 카마라사우루스, 그런 것들, 코엘로피시스, 그런 유명한 공룡들 전부 다 이들이 찾아냈지만 결국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야? 최후의 승자는
사마이의 진나라 헨리 오스본이었던 거야.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하고 부끄러움으로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공룡 연구의 역사가. 공룡 르네상스 때는 그냥 해프닝이죠. 공룡 르네상스 때 공룡이 뭐 티라노가 프레데터냐 스케빈저냐, 이거는 이제 저기죠. 이거는 그냥 유쾌한 애들 장난이죠. 이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 이 공룡 연구사는 쪽팔림으로 점철이 돼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룡 연구사의 가장 꿀잼 파트, 그리고 가장 혐성 파트, 공룡보다 재밌는 인간 이야기, 화석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참 씁쓸하죠? 삼국지 보는 것 같죠, 삼국지? 예. 마지막엔 최후의 승자가 남아있다. 자, 그래서 오늘 액다의 공룡용 덱이 이제 마무리 지고요. 뭐 반응 괜찮으면, 조회수 괜찮으면은 스피노사우루스 연구사로 갑시다, 이번에.